2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눈물 흘린 날이 400일은 넘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소심하고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일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32살 정미예요. 아이들은 저를 오소리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화가 나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성격이라 붙은 별명이죠. 하지만 지금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요.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놀고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죠.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그날 있었던 모든 힘든 일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동료 선생님들도 저를 웃음 바이러스라고 불렀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넘쳐서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든다고요. 그런 제가 남편 성준을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첫 만남에서 성준 씨는 듬직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저보다 4살 많은 36, 대기업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인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까지. 완벽한 신랑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미 씨, 제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프러포즈에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답했죠. 5달 정도 만난 후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위기는 예비시댁과의 만남에서 찾아왔어요. 성준 씨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1년 전에 부도가 났고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사실을 남편은 결혼 얘기가 나온 후에야 저에게 털어놨죠. 미안해, 말하기 어려웠어.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지금 우리 가족이 좀 어렵게 지내고 있어. 솔직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후에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들 결혼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 신혼집도 혼수도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알고 있지?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할게요. 그리고 예단은 좀 넉넉하게 준비해주면 좋겠네. 우리 집이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본인들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저에게는 예단을 넉넉히 준비하라니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신혼집은 당연히 저희 돈으로 전세를 얻었고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모든 혼수를 저희가 준비했죠. 남편은 그저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이해해줘라며 중간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예단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시댁 조카들까지 모두 명품으로 챙기라는 거였죠. 총 금액을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형편에 이 정도 예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딸 시집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그 정도도 못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저희도 신혼집에 전세금 들어가고 혼수 준비하느라 빠듯해서요. 에이, 친정에서 좀 보태주면 되잖아. 이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 확 끓어올랐어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히 말했죠.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트대로 모두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렇게 첫 충돌이 일어났고 남편은 그저 서로 양보하자며 중재하는 척만 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성준 씨를 사랑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다만 한 가지 다짐했죠. 이번만큼은 내가 호구가 되지 않을 거야. 결혼 전부터 이러면 결혼 후엔 어떻게 될지 뻔하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예단을 준비했어요. 시부모님께는 정성껏 고른 옷을 드리고 시누이에게는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을, 조카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죠. 물론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내내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으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내 결혼 생활은 내가 지켜야지.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어요. 성준 씨는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저는 유치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어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대. 지금 중환자실이래. 오빠의 다급한 전화에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이틀 후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때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 성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장례식 준비를 하는 내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요. 그래도 장례식 날에는 오겠지 싶었는데 장례식 날 저희 가족은 슬픔에 잠겨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성준 씨는 장례식 첫날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바로 떠났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아예 얼굴도 비치지 않았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장례식에 가족들이 안 왔어?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말했잖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신우도 아이들 때문에 변명 같은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았죠. 아무리 그래도 사돈의 장례식인데 얼굴 한번 비치지 않다니.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사돈이라도 장례식에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사돈 장례에는 안 가는 게 관례였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말이 저를 겨냥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분명 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의 장례식인데 어떻게 안 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뭐든 예민하게 받아들여. 옛날에는 다 그랬다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고생시키면 뭐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밥그릇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가족이라면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함께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고 시아버지는 그저 눈치만 보셨어요. 성준 씨는 어정쩡하게 서로 이해하자는 말만 반복했죠.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몇 달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올해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죠. 시부모님과 시누이 가족이 모두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날 오후부터 오셔서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자고 하셨죠. 정미야, 내가 가서 음식 다 만들어줄게. 너는 뭐 좀 도와주기만 하면 돼.
솔직히 저는 그 말이 불쾌했어요. 마치 제가 명절 음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거든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그런데 제가 이미 대부분 준비해뒀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오세요. 뭐, 너 혼자 다 한다고? 시댁 어른들 대접할 음식인데.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말에도 저는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죠. 여보, 내일 명절 음식 때문에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다음 날 아침 시부모님과 시누이 가족이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직행해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살펴봤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이런 건 명절 음식이 아니잖아. 제가 준비한 건 전통 명절 음식이 아닌 모두가 좋아하는 파스타, 스테이크, 샐러드 등 양식이었거든요. 어머님, 매년 같은 음식에 지치셨을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파티 분위기로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오히려 좋아했어요. 와, 스테이크다. 정말 맛있겠다. 시누이의 아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맛있네. 색다른 명절이 오히려 신선하고 좋은걸. 시누이도 맞장구를 쳤죠. 언니, 정말 센스 있다.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네. 시어머니만 내내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었죠. 이런 요리는 어디서 배웠니? 내가 만든 거 맞아? 그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전부 셰프의 식탁이라는 케이터링 업체에서 주문한 거예요.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전문가에게 맡겼죠. 어떠세요? 맛있죠?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지 않고 외부에 맡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죠.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오히려 편하게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형수님, 정말 센스 있네요. 이게 훨씬 편하고 맛있잖아요. 시누이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시부모님을 배웅하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명절 음식을 사다니 체면이 뭐가 됐는지 알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가족이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게 진정한 명절 아닐까요? 마치 가족의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는지 잠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죠. 집에 들어와서 성준 씨가 물었어요. 왜 그랬어? 엄마가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나도 아버지 장례식 때 많이 섭섭했어. 당신네 가족 때문에. 놀랍게도 성준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잠시 후 그가 말했죠.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했어야 했는데. 그의 사과에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성준 씨가 처음으로 시댁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잠시 소강 상태일 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결혼 1년이 되어갈 무렵 시댁에서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으니까요. 결혼 1주년을 맞이하던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우리 형이 만나자고 하는데. 남편 성준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버님 성민 씨는 저희 결혼식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거의 연락이 없었죠. 사업을 한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자세한 건 몰랐어요. 갑자기 왜? 결혼 1주년인데 우리끼리 보내고 싶었는데. 미안해. 형이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대. 그날 저녁 저희는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아주버님을 만났어요. 처음 보는 자리여서 어색했지만 아주버님은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하지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주버님이 본론을 꺼냈죠.
사실 내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해. 어떤 도움 말씀이신지. 내가 호프집을 하나 차렸거든. 근데 초기 투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좀 빡빡해. 성준이가 얘기 안 했나?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정말 고맙겠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천만 원이라니. 저희가 결혼하고 모아둔 돈이 겨우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3천만 원을 빌려달라니요. 게다가 남편은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희가 지금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 마. 장사가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이 좀 급해서 그래. 시어머니도 알고 계셔. 시어머니도 알고 계시다니.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어요. 이건 시댁 가족 전체가 짜고 저희 돈을 빼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미안해. 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도와준다고? 3천만 원이 얼마인지 알아? 그건 우리의 미래야. 집 마련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형이 꼭 갚는다고 했어. 가족인데 어떻게 외면해? 가족이라고? 내 아버지 장례식 때는 어디 있었어? 그때는 가족 아니었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난 절대 안 돼. 형제끼리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결혼하고 어렵게 모은 돈인데 그것도 사업 실패한 호프집에 투자하라고? 말도 안 돼.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형한테 얘기할게.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명절에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소통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아주버님은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저와 남편의 관계도 조금씩 소원해지는 것 같았죠. 남편은 자주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어요. 공과금을 내려고 남편 통장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몇 달 전에 5천만 원이 한 번에 출금된 내역이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5천만 원이 출금됐잖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죠. 그게 회사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마. 이거 아주버님한테 준 거지?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형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내 월급에서 조금씩 갚아나갈 거야. 당신이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 내가 반대했는데? 형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 내가 이해해주길 바랐는데. 그 순간 무언가 확 끌어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제 의견을 무시한 채 혼자 결정한 거였으니까요. 당신이 내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는 줄 몰랐어. 우리 부부잖아.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면 어떻게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들킨 것에 대한 미안함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정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어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니 호프집이 결국 문을 닫았어. 빚이 많이 남았어. 네. 안타깝네요. 사실 성준이가 빌려준 돈도 다 날아갔어. 게다가 미니가 추가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요? 내가 좀 도와줬으면 해. 너희 친정에서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성준이 월급으로는 형 빚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또 돈을 요구한다니요? 게다가 친정까지 끌어들이다니. 죄송하지만 어머님,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저희도 생활이 빠듯하고 친정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에이, 너희 친정이 좋은 아파트에 산다며? 돈 좀 있을 거 아냐?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저희 친정은. 그때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며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봐, 내가 시집 와서 뭐 했어? 우리 집안일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없이 사니? 며느리가 이럴 때 도와줘야지. 그 순간 저는 뭔가 확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다는 걸요. 친정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 예단을 요구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남편과도 이 문제로 심각하게 대화해봐야겠어요. 뭐, 너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 성준이한테 다 말할 거야. 말씀하세요. 오히려 좋아요. 이 상황을 남편과 확실히 정리하고 싶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격분해서 들어왔어요. 너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할 말 많아. 당신이 내 의견도 묻지 않고 형한테 돈 빌려준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가족을 돕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 내가? 당신 네 가족이야말로 우리 돈을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냐? 남편과의 말다툼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내가 돈 많은 집 딸이라서 결혼하라고 권했어. 내 친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요.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저는 별실에서 따로 잤고 남편과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죠. 그는 몇 번 사과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정미야, 그때 말한 건 진심이 아니었어. 화가 나서 실수로 한 말이야.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상관없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으니까. 어느 주말 아침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아주버님이 서 있었죠.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거실로 모셨어요. 갑자기 다 같이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가족회의를 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했으니 너도 들어봐. 가족회의요? 미니 빚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 이대로면 파산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 아주버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너희가 친정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친정이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 거기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 월세도 절약되고 우리도 도울 수 있잖아. 미니 가족도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친정집은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그나마도 어머니 혼자 겨우 살고 계신 곳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들어가자니요? 어머님, 제 친정은 강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사시는 작은 아파트라 더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에이, 뭐가 없어. 아파트면 다 비슷하지. 방 3개는 되잖아. 우리가 다 같이 살면서 미니 빚도 갚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통째로 뺏으려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불가능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 결정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정미야,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고 형도 많이 힘들어해. 잠시만 친정에서 같이 살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들다니.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내 의견은, 내 인생은, 내 친정 어머니는 아무것도 신경 안 써? 남편은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일시적인 거야. 형이 빚을 갚을 때까지만. 일시적? 그게 얼마나 걸릴 건데? 몇 년? 몇십 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에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소란이야. 시댁 식구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며느리가 이럴 때 도와줘야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잘 들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까지 참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일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경제적 요구, 그리고 지금의 이 터무니없는 제안까지. 시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오늘부로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며느리도 당신의 아내도 더 이상 아니에요. 남편이 황급히 일어섰어요. 정미야, 진정해. 이게 무슨 말이야? 진정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돈 때문에 나와 결혼했고 내 의견은 항상 무시했어. 시댁 편만 들면서 나를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며느리가 미쳤나?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해?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빠르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죠. 어머님, 손대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며느리가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이렇게 대든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성준아, 이 여자 좀 말려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된 전세예요. 그리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은 제 돈이에요. 당신들이 손댈 생각은 꿈에도 마세요. 오히려 아주버님이 빌려간 5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 모두 갚으셔야 해요. 아주버님이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돈을 갚으라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그건 당신 문제예요. 저한테 돈을 빌리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다. 성준아, 당장 따라와. 이 집 나가자.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거 없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시작할 거예요. 당신도 짐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가자, 여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아주버님도 조용히 따라 나갔죠. 남편만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 진심이에요. 당신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늦었어요. 당신이 내 뒤에서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지금도 시어머니 편만 드는 걸 보니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걱정 마세요. 난 당신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홀로 집에 남겨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몇 번의 연락과 협의 끝에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제 주장대로 정리됐어요. 아주버님에게 빌려준 돈은 법적 공문을 보내 상환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요. 3달 후 저는 새 직장을 구해 이사했어요. 친정 어머니와 가까운 곳으로요. 가끔 전 시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주버님의 빚이 더 늘어났다는 소식, 시부모님이 아들들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반면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유치원에서 주임교사로 승진했고 주말에는 교육 관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죠. 이혼 후 1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예전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저를 발견하자 처음에는 피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 정미야. 잘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성준이가 많이 힘들어해. 너 없이는 잘 못 지내더라. 그래요?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 제 인생에 집중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이제 와서 느꼈겠지만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예요. 한쪽만 희생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다음에 또 별일 있겠네요. 마트를 나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야 진정한 해방감을 느낀 거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어린이 교육 관련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었죠.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웃음이 나와요.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한 나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진정한 사이다,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